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지금 뭐 업비트 창만 보면은 영락 없는 그냥 불장이죠. 근데 사실상 뭐 불장이라고 하기에는 시총 중위와 하위에 있는 코인들만 반짝반짝거리기 때문에 사실상 뭐 일부 알트코인들만 불장이고 나머지 코인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까지 불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잉여 현금이 약간은 필요하다. 약간 옆으로 빼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런 말을 하면 100% 현금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시장에는 100% 전량 매수, 100% 전량 매도는 없어요. 시드가 되게 엄청 작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겠지만 웬만한 분들 그리고 제 채널을 지금까지 이제 지속적으로 봐오셨던 분들이 평균 연령대가 40대 중반, 그러니까 40대 분들이 되게 많아요. 40대에서 50대 분들이 되게 많고 그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30대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쨌건 자금력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일 거예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100% 매수와 100% 매도는 지양해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건 요런 장세, 프리미엄이 김치 프리미엄이 많이 껴있는 상태에서는 잉여 현금이 약간 양이 비축해 두시면 그거를 반드시 쓸 일이 반드시 온다. 그거를 명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우려하는 기간이 언제냐면 오늘이 29일이잖아요. 근데 29일, 30일, 31일, 1일, 2일, 3일, 그리고 4일, 5일, 6일, 7일 요 정도까지 그러니까 4월달 초까지 4월달 초 요 구간만 좀 어느 정도 긍정적이게 차트상 흐름이 비트코인이 나쁘지 않게 흘러간다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뭐 알트코인 상승장이 요 시점을 지나면 완연하게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장세를 보시면 60.86이에요. 60.86인데 뭐 지금 비트코인이 살짝 내려가면 이더리움도 같이 끌고 내려가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사실 알트코인의 제왕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급상승을 해줘야 사실 상징성이 되게 있는 거거든요. 내가 뭐 나는 어떤 특정 코인, 알트코인 시총 작은 걸 투자해. 그래서 그게 상승해. 그러니까 알트 시장이야. 알트코인 뭐 장세야. 막 이렇게 본다는 거는 조금 시장 자체를 볼 때 좀 작게 보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시장 장세가 무너진다라고 말하기엔 모호한 게 뭐냐면 이 친구들이 지금 이렇게 하락한다라고 하더라도 시총 중위하고 하위에 있는 코인들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제 반짝반짝거리잖아요. 사실 이런 면이 있다는 얘기는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만 이제 잉여 현금은 필요하다라고 이제 전 계속 강조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죠. 자, 바이낸스 대비해서 hitBTC나 OKEX, 코인베이스 프로 같은 경우는 시장 볼륨이 나쁘지 않게 지금 형성돼 있고 업비트 같은 경우는 조금 불안불안한 장세이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김치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껴있다는 거죠. 그리고 투자는 확신할 만큼만 이제 투자를 하시라고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분석을 확실히 하셔야 돼요. 뭐 유튜버들이 뭐라고 떠든다 이래서 뭐 묻지마 투자하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그분들이 뭐 차트도 잘 보고 촉도 좋고 막 이렇게 그래서 뭐 그렇게 막 언급도 하고 막 그러시겠지만 중요한 건 비트코인 방향성이 급격하게 선회에서 급격하게 꺾인다면 이런 게 다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현재의 장세는 그나마 미들캡 마켓하고 로우캡 마켓에 있는 이런 코인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그래도 선방을 해주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그냥 뭐 세력들 입장에서도 그냥 급락을 시킨다는 거는 좀 무리수가 있지 않나 한편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려하는 마음에서 이제 현금의 확보성에 관해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또 드리고 또 중요한 건 프리미엄이 스토리지가 7% 가까이 껴있고 앵커도 7% 정도 껴있고 하이브가 7% 중요한 건 그리고 비트코인이 7.62%나 해외 거래소 대비해서 프리미엄이 되게 많이 껴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되냐면 제가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잉여 현금이 필요해요. 전량 100%다 매도해야 된다 이런 걸 말씀드린 건 절대로 아니에요. 자, 혹간에 이제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스트라티스 같은 경우는 104%나 상승을 했어요. 104%.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언급했을 때가 2,700원 언저리에서 언급을 했었는데 그때 2,500원이 가면 2,500원이 떨어진 적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 아마 손절하신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코인이라는 게 항상 보면 내가 팔면 올라가요. 그리고 스트라티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발성으로 급격하게 올라가거든요. 항상 보면은 여러분들 뭐 과거의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그런 몇몇 개 코인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윗꼬리가 말리면서 싹 사그러드는 그런 코인들이 대표적인 특징 가진 코인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업비트의 스트라티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104%나 프리미엄이 껴있어요. 껴있겠어요. 프리미엄이 이렇게 껴있다는 얘기는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고 단발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익절을 하실 분들은 익절을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거죠. 설상 이게 10,000원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원금은 빼셔야 된다는 거예요. 2,700원에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라도. 자, 그리고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잉여 현금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 잘 모르시는 분들은 100% 그냥 현금화해 버리세요. 100% 현금화 하시면 안 되고 비트코인을 내가 예를 들어서 33% 1이다. 알트코인을 1이다. 현금을 1이다. 그러면 이게 퍼센테이지로 하면 33%잖아요. 그럼 비트코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비트코인 그냥 장투로 안 건드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알트코인이 되게 많이 까질 적이 있어요. 그 사토시 마켓에서. 그러면 이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비트코인 알트코인으로 비트코인 개수를 눌릴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가오는 상승장에서는 이 비트코인을 알트코인 마켓에 쓸 일이 분명히 생긴다는 거죠. 요 근래 있었던 파일코인 같이. 그럼 비트코인 개수가 얼마나 많이 늘어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로 환산했을 때 27,000원에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벌써 뭐 10배는 아니지만 한 5배 정도는 아마 늘어났을 거예요. 비트코인 한 개 갖다 5개 정도 늘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현금을 제가 빼둬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는 시장의 방향성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 59,000달러를 단기간에 이번 주, 그러니까 다음 달 초까지 돌파를 못하면 아마도 5만 달러 초반까지 5만 1,000 몇백 달러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되거든요. 그때가 되면 비트코인의 이 현금을 쓸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알트코인의 이 현금을 쓸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참고로 요 밸런스는 한국에서 내놓으라 하시는 분이 예전에 이제 알려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포트폴리오 비중이에요. 개별적인 알트코인의 포트폴리오 비중 같은 경우는 시총 상위에 있는 코인을 편중을 좀 많이 하죠. 시드머니가 좀 많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건 구체적인 건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고 전형적인 스트라티스 보면은 기간 조정을 되게 오랫동안 거쳤잖아요. 요런 것들. 요런 차트를 찾아보시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업비트 창에 보시면.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세력들이 갖고 놀고 막 이럴 가능성이 되게 높은 게 스트라티스예요. 스트라티스. 그래서 이 코인 안 간다 막 이러셨던 분들도 아마 분명히 계셨을 텐데 분명히 여기서 익절을 뭐 5천 몇백 원 해서 익절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충분히 보상을 많이 오랫동안 가지고 계신 것만큼 고통만큼 아마 보상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연세가 특히나 이제 40대부터 50대, 60대 되시는 분들은 어떤 코인을 매집을 많이 해야 되냐면 내가 진짜 시드가 많다. 나 이것저것 상관없어. 돈 상관없어. 그러면 비트코인 비중이 당연히 높아야 되는 거예요. 비트코인 비중이 당연히 높아야 되는 거고 제가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최소한 못해도 33%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외에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 위주로만 구성하셔도 안전빵이고 그 외에 XRP나 짜잘한 뭐 우리가 뭐 이렇게 틀 수도 있고 저렇게 틀 수도 있는 코인들 있죠. 그건 추가로 포트폴리오에 이제 장착해서 하셔가지고 운영하시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짤짤이 할 때는 시총 하위에 있는 코인들을 위주로 편중해서 이제 움직이시면 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라이트코인에 관해서 이제 언급드리는 이유는 라이트코인을 요 근래 해외 차티스 중에 고래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고래라고 하거나 아니면 네임드가 있는 사람들이 라이트코인을 샀는데 그 사람들 의견 같이 안 갔어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차트를 되게 잘 보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꺾였다는 의미가 나왔어요. 제가 그래서 욕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4월달 상승장이 오면 이런 코인들이 아마 분개를 되게 많이 하기 시작을 할 거라고 이제 전 생각합니다. 특히나 뭐 시총 상위에 있는 코인들은 아직까지 전혀 미동이 없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하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빠진다고 하더라도 뭐 얼마나 빠지겠어요. 여기 이런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리고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민불 익명성 그거를 이제 추가 장착도 했었고, 여기 보시면은 또 다른 어떤 스케빌리티 확장성에 관해서도 조금 뭐 준비한 거에 관해서 발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또 한 가지 추가적인 사항으로 말씀드리고 500만 달러, 542만 7천 달러만큼의 USDC가 민트돼서 USDC 지갑으로 들어갔다. USDT나 USDC 유동성이 지갑에 계속 꾸역꾸역 계속 모여가고 있거든요. 거래소로 들어가거나 이런 지금 유동성 공급이 어떻게 펼쳐질지 뭘 준비하는지 4월 달에 고래들이 그거에 관해서 이제 전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건 이런 거는 긍정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정 시그널이라기보다는. 그리고 제가 잉여연금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딱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으로 진입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조만간에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해서 5만 9천 달러를 돌파를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서 꺾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꺾여서 지지하는 구간이 5만 1,800달러 구간에서 멈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가 5만 5천 달러에서 5만 4,900달러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기로예요. 지금 사실은. 우리는 지금 불장을 외치지만 제가 4월달 초까지는 몸을 사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사실은 여기 분기점이라고 그래서 그래요. 여기를 강력하게 돌파하면 상관이 없어. 인컴 샤크가 주장하는 바거든요. 지금 현재 이 사람이 되게 뭐 차트도 잘 보고 전망도 잘하는 사람인데 차트가 100% 맞지는 않겠지만 일단 중요한 건 4월달에 코인베이스 뭐 직상장에 관한 언급이 있고 4월달을 불마켓으로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긴 하지만 중간에 한 번쯤 덜컹 할 수도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면서 잉여 현금은 분명히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다만 중요한 건 100% 매도와 100% 매수를 지향해서 저는 이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막 올라가는데 내가 코인 팔아버렸다 막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코인 투자라는 게 100% 매도와 100% 매수는 하시면 절대로 노노다. 이거를 강조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안전한 매매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꺾이는 장세가 이제 한 번 덜컹한 장세가 안 왔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 겁이 없는데 내가 돈을 넣으면 무조건 돈을 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거를 겪어보고 시장에 관해서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포트 구성을 할 때 잉여 현금은 특히나 김프가 많이 꼈을 때는 반드시 어느 정도 적절하게 빼둔다는 거를 인지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시면 크게 많이 손해 안 보는 그런 매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따가는 지금 이제 주말이 지나는 무렵이라서 해외 외신 뉴스가 없는데 괜찮은 외신 뉴스와 각계 코인별, 괜찮은 코인별에 관해서 특징적인 거를 추려서 다시 한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